이 선수는 단 한 번도 스타가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매번 필요했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순간, 그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17살에는 무너져가는 클럽을 지켰고 19살에는 한 나라의 패배를 떠안았다. 지금도 그는 밤하늘의 밝은 별처럼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부카요 사카.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별의 이야기다. 2001년 9월 5일 영국 런던 이즐링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나이지리아 출신 이민자였던 부모는 아이에게 나이지리아 말로 기쁨을 뜻하는 부카요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이름은 부카요 아요인카 때미다요 사카, 줄여서 부카요 사카. 런던에 살던 많은 나이지리아 이민자 가정처럼 사카의 부모 역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컸다. 그리고 열렬한 아스날 팬이었던 부모의 영향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목표로 이어졌다. 아스날. 사카는 셀틱과 와포드 유소년 팀을 거치며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고 아스날은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았다. 2010년 8살의 사카는 아스날 유소년 아카데미 헤이랜드에 입단한다. 어린 사카가 무언가 재능을 가진 아이라는 건 일찍부터 분명했다. 그는 11살이 되기도 전부터 또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저 빠르기만 한 선수가 아니었다. 어린 나이답지 않은 단단한 체격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래 선수들 사이에서 확실히 두드러졌다. 유스 코치들이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혼자 남아 크로스를 연습하던 아이. 그는 어릴 때부터 주목받는 법보다 준비하는 법을 먼저 배웠다. 어린 나이의 아이를 보고 미래를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사카는 달랐다. 그는 15살의 나이에 이미 국가대표팀 무대를 경험했고 아스날 U16팀에서도 꾸준히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갔다. 어린 나이에 보여준 압도적인 기량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을 가졌다. 이 소녀는 반드시 슈퍼스타가 된다. 2018년 사카는 16살의 나이로 헤이랜드를 졸업했다. 8년 동안 머문 그곳은 단순한 유소년 아카데미가 아니라 그의 축구 인생을 만든 시간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1군 팀에 문을 두드린다. 그 무렵 아스날에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22년 동안 팀의 황금기와 암흑기를 함께한 아르센 벵거 감독이 팀을 떠났고 그 자리에 우나이 에메리가 부임했다. 에메리가 프레디 용베리를 코치진으로 영입했을 때 용베리는 하나의 이름을 추천했다. 사카를 1군으로 올려야 합니다. 에메리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 2018년 11월 키예프의 꽁꽁 얼어붙은 밤,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5차전. 17번째 생일을 맞은 지 불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은 한 소년이 등번호 87번의 셔츠를 입고 그라운드에 들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 앞에서 그는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타고난 에너지, 주저하지 않는 움직임. 그날 밤 팬들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한 선수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2019년 아스날은 깊은 암흑기를 겪고 있었다. 팀은 정체성을 잃었고 베테랑들은 떠났으며 그라운드 위에는 더 이상 뚜렷한 리더가 보이지 않았다. 그 공백을 메우기 시작한 이름은 다름 아닌 이제 막 성인이 된 소년 부카요 사카였다. 그는 유로파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1군 데뷔골을 터뜨린다. 골대 밖에서 날린 슛은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 안으로 휘어들어갔고 여기에 2개의 어시스트까지 더하며 아스날의 3대0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 활약으로 사카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이어졌다. 사카는 주전 왼쪽 풀백으로 꾸준히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FA컵 4라운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22번의 패스를 거쳐 완성된 골은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울버햄튼을 상대로는 환상적인 하프발리 슛으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기록하며 아스날 역사상 2번째로 어린 리그 득점자가 되었다. 19-20 시즌 사카는 39경기 4골 12도움을 기록하며 프로 데뷔 시즌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인 20-21 시즌 미키타리안이 팀을 떠나며 그는 에이스의 상징인 등번호 7번을 입게 된다.
그가 한 시즌 동안 소화한 포지션은 왼쪽 윙, 오른쪽 윙, 좌우 윙백,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 풀백까지 참으로 다양했다. 그는 필드 위 어디든 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리버풀과 첼시 등 강팀들을 상대로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여러 기록을 세웠고 아스날 이달의 선수상을 수차례 수상했다. 이런 유망주를 눈여겨본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사카를 유로 2020 잉글랜드 26인 최종 명단에 포함시켰다. 대회를 앞두고 열린 오스트리아와의 친선 경기에서 사카는 국가대표 데뷔골을 기록하며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유로 대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고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했다. 사카는 조별리그 체코전에서 1대0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이어 준결승 덴마크전에서는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잉글랜드가 결승에 오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결승전은 참으로 가혹했다. 2021년 7월 11일 잉글랜드는 자신들의 홈구장인 웸블리 스타디움으로 이탈리아를 불러들였다. 영국 전역은 1966년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휩싸여 있었다. 잉글랜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이탈리아가 후반전에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는 승부차기까지 향했다. 그러나 세 번째 키커 래시포드와 네 번째 키커 산초가 연이어 실축하며 분위기는 급격하게 가라앉았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순간 픽포드가 조르지뉴의 슛을 기적처럼 막아내며 희망의 불씨를 이어갔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마지막 키커 19살 부카요 사카. It's saved by Donnarumma, and it's Italy who are the champions of Europe. 그의 슛은 돈나룸마 골키퍼에게 막혔고 잉글랜드는 우승의 문턱에서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한 선수의 얼굴은 패배의 얼굴이 되었다. 19살의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큰 아픔이었다. 그러나 사카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 아픔을 가슴속에 묻은 채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사카는 말이 많아지지 않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다시 공을 잡았다. 사람들은 결과로 그를 기억했지만 사카를 설명하는 건 언제나 그의 플레이 방식이었다. 그는 단순히 빠른 윙어가 아니었다. 화려한 개인기로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도 아니었다. 사카는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위험한 선택을 가장 빠르게 실행했다. 1대1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과감하게 안쪽으로 파고들거나 정확한 타이밍에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줬다. 공격이 막히면 가장 먼저 수비로 돌아왔고 팀이 흔들릴수록 그는 더 많이 뛰었다. 그래서 감독들은 사카를 믿었다.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지치기 쉬운 순간에도 그는 언제나 전술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결과로 이어진다. 다시 찾아온 21-22 시즌. 사카는 시즌 초반 유로 대회 이후 찾아온 체력적인 부담과 멘탈적인 여파로 다소 부진해 보였다. 경기력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예전만큼은 따뜻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사카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신의 리듬을 되찾아갔다. 스프린트는 다시 날카로워졌고 볼을 받을 때 자신감도 돌아왔다. 시즌이 흐를수록 사카는 더 이상 그저 유망주가 아니었다. 그는 아스날 공격의 중심이 되었고 매 경기 상대 수비가 가장 경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그는 43경기 12골 7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완성했다. 그리고 티에리 앙리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아스날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다. 그는 고통을 말로 풀지 않았다. 대신 축구로 증명했다. 22-23 시즌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우승 경쟁 속에서 아스날은 03-04 시즌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도전했다. 비록 마지막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카는 팀 성공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다. 그는 커리어 최초로 리그 2자릿수 득점과 2자릿수 도움을 동시에 기록하며 텐텐 클럽에 가입했고
PFA 올해 영 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무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사카는 이제 아스날의 상징이 되었다고. 팀이 우승 경쟁을 할 때도 실패를 마주할 때도 그는 언제나 명단에 있었다. 23-24 시즌 사카는 아스날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 83경기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철강왕의 면모까지 보여준다. 때로는 쉬어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사카는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사카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 전술의 핵심이었고 그렇게 아스날과 함께 시간을 쌓아갔다. 3년 연속 준우승이라는 좋으면서도 아쉬운 기록을 남긴 뒤 맞이한 25-26 시즌. 현재 아스날은 다시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카가 있다. 스탯만 놓고 보면 아쉬울 수 있는 성적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다. 더 편한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부담이 적은 위치를 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카는 가장 힘든 자리에 스스로를 놓았다. 그래서 그는 매주 증명해야 하는 선수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없이 뛰는 그의 가치를 이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는 2031년까지 아스날과 재계약을 체결하며 클럽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줬다. 원클럽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대 축구 사회에서 사카만큼은 낭만을 지키며 아스날과 함께하고 있다. 그는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아스날을 먼저 생각했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아스날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스타보이라고 부른다. 어둠 속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별처럼 사카 또한 어두운 나날들 속에서 반짝여왔다. 그 별이 짐이 되지 않기를, 언젠가는 그 자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부카요 사카의 미래가 오래도록 반짝이기를 바란다. 90분 넘어.